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에서는 매일 100명 이상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쿄 외곽의 한 아파트,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례는 미리 계약한 곳에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해두고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처음 마주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청소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죽음을 예약하는 사회, 관계가 사라진 시대의 조용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불빛이 꺼졌을 때 그 옆집 창문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며칠째 쌓인 우편물이 있었고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저 조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죽음조차 혼자 준비하는 나라, 그 현실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연결의 의미를 다시 묻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약 4만 명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발견까지 일주일,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 고독사 청소 전문 업체가 생겼고 그들의 일상은 죽음을 치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뉴스는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70대 남성 사망 후 2주 만에 발견. 이건 비극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충격적이었던 이 소식들이 이제는 지역 뉴스의 작은 꼭지로 처리됩니다. 사회는 이미 이런 죽음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을 지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한 청소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한 달 뒤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죽음을 청소하는 일이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그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는 1,500명이었던 고독사가 20년 만에 26배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6배의 고독, 26배의 단절, 26배의 외로움입니다. 방 안에는 TV가 켜져 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먹은 도시락이 놓여 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고 달력은 멈춰 있습니다. 달그락거리던 식기 하나가 이제는 고요합니다. 죽음보다 더 슬픈 건 기다림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제 기억 없는 주소로만 남아 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빛바랬고 전화기의 통화 기록은 몇 달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살았고 웃었고 울었고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이제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이 그대로 있고 현관 앞에는 신문이 쌓여 있습니다. 세탁기 안에는 빨지 못한 옷이 그대로 들어있고 침대는 잠자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살던 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가장 슬픈 건 2개의 그릇이 준비된 식탁입니다. 기다렸지만 오지 않은 사람, 함께하려 했지만 홀로 남은 식탁입니다. 벽에는 손자의 그림이 붙어 있고 서랍에는 쓰지 못한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보내지 못한 마음들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는 엔딩 플래너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유품과 장례, 묘지를 미리 계약하는 겁니다. 슈카츠, 삶의 마무리 산업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으려면 내일은 내가 해야죠. 정리정돈된 죽음, 계획된 마지막, 효율적인 이별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좋은 죽음일까요?
존엄은 고립 속의 청결이 아니라 관계 속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장례식이 있어도 그곳에 앉아 슬퍼할 사람이 없다면 그게 과연 존엄한 마지막일까요? 산업은 죽음을 상품화했지만 죽음의 본질까지 상품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문객 없는 장례식이 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게 적혀 있습니다. 장례 방식, 유품 처리, 묘지 위치, 심지어 어떤 음악을 틀어달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 어디에도 슬퍼할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들의 마지막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짐이 된다는 것, 그게 정말 나쁜 일일까요? 고독사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관계가 하나둘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복지 제도는 있지만 마음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까? 사회는 효율을 택했지만 그 효율의 이면에서 인간은 온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편의점 직원은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행정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그 시스템 속에 사람의 온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연결했지만 정작 사람과 사람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5년을 같은 층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하지만 이름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도시는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혼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봅니다. 같은 건물에 살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건 한순간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관계의 줄이 풀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몇몇 마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공동 엔딩 모임이 생겼습니다. 노인들은 함께 장례를 준비하고 서로의 유품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혼자 죽지 않게 해주자. 그 문장은 이 사회의 마지막 온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며 그들은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공민관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가면 내 고향이 좀 부탁해요. 괜찮아요. 제가 돌볼게요. 작은 약속들이 쌓여갑니다. 그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혼자 죽을까봐 두려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줄 거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들은 함께 묘지를 방문하고 서로의 장례 계획을 듣습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삶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모임의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빈 장례식장을 걱정했던 가족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관계의 증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절반은 50대에서 60대 남성입니다. 복지 행정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사람의 손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가 멈출 때까지 그의 부재를 아무도 모릅니다. 복지는 시스템이 먼저 알아차리고 사람은 그 뒤에야 움직입니다. 그건 사회의 온기가 식어간다는 신호입니다. 서울의 한 원룸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고독사 소식이 들립니다. 관리인은 말합니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가득 차면
그때 알게 돼요. 하지만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는 1인 가구 돌봄 반상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며칠째 불을 켜지 않았는지, 누가 약국에 오랜만에 나타났는지 작은 변화를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동네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김 선생님 못 봤는데 누가 확인해 볼래요? 제가 퇴근길에 들러볼게요.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고독사 예방 순찰대를 자청했습니다. 퇴근 후 불 꺼진 집 앞에 손편지를 두고 갑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한 노인은 그 편지를 받고 울었다고 합니다. 50년을 이 동네에 살았는데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준 건 처음이에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안부벨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 시간에 초인종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리실에 알림이 갑니다. 작은 신호지만 그 신호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도가 아닌 사람의 일입니다. 그들의 따뜻한 손끝이 우리 사회의 진짜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서로를 바라볼 마음의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을 잃는다면 일본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손을 내민다면 그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옆집 노인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며칠째 보이지 않는 이웃을 찾아가는 발걸음, 그것이 바로 진짜 복지입니다. 존엄한 죽음은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법은 배웠지만 서로를 기억하는 법은 잊어버렸습니다. 일본의 고독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전에 당신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요? 삶의 마지막은 장례가 아니라 관계의 연장선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건 죽음이 아니라 삶의 연속이 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결국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